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전 세계 300여 개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40개 시민사회단체가 북한 노동당 설립 76주년을 맞아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감시와 책임 추궁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와 국제인권연맹, 세계기독교연대 등 40개 비정부 기구가 북한 노동당 설립 76주년을 맞아 193개 유엔 회원국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10일 공개한 서한에서 북한 주민들은 1945년 노동당 설립과 북한 정권이 출범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김씨 일가의 잔혹한 통치하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매년 10월 10일이면 북한 지도부로부터 노동당 설립일을 기념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면서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의 직접적 책임은 지도자 김정은과 노동당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계속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묵살한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리나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노동당은 대규모 사회 통제 장치의 일환이자 정부 사업과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무급 강제 노동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서한에 서명한 40개 비정부 기구는 서방 세계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300여 개 단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북한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대해 특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법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외국 매체의 방송 프로그램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고 사형에 처하고 단순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청년들 사이에 외국 말투와 머리 모양, 복장의 유행까지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북한 당국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 가뜩이나 취약한 주민들의 사생활 권리가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계속 살인과 고문, 노예화 등 인권 범죄를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북한을 상대하는 국가들은 책임 규명과 관여를 병행하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단순히 안보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치적 대화를 반복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면서 북한과 양자와 다자 관계에서 안보와 인권을 주요 의제로 함께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재개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해 추가 인권 침해를 막고 책임 추궁을 위해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정찰위성 2개를 새로 운용해 대북 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 국가정찰국이 이례적으로 밝혔습니다. 위성 프로그램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진행됐는데 전문가들은 정보당국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찰국 NRO의 크리스 스컬리스 국장은 7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지구공간 정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미국 정보당국이 새로운 정찰위성 프로그램 2개를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스컬리스 국장은 그러면서 이 정찰위성 덕분에 북한 지역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Both supported earthquake relief in Haiti, imaged areas over Afghanistan to support the evacuation, and provided insight into areas where we've struggled to collect in the past. 스컬리스 국장은 또 이 정찰 위성이 민간 기술과 정부 지원 역량의 결합으로 개발됐으며 구상에서 운용 단계까지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찰 위성의 이름과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For anyone who's been around the NRO long enough, the fact we're sharing this much information in public is probably a big surprise.
국가정찰국은 1961년 창설됐는데 1992년에서야 일반에 공개됐을 만큼 존재 자체가 한동안 비밀에 붙여졌던 곳입니다. 과거 중앙정보국 CIA에서 대북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국가정찰국의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에 새로운 정찰 위성의 존재와 숫자, 활동 내용 등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새로운 정찰 프로그램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NRO's announcement indicates the U.S. will have improved capabilities to monitor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hich are all violations of numerous UN resolutions.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정보 부문에서 정부와 민간의 기술과 역량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 등과 같은 어려운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약화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 정보당국이 최근 민간 영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환이며 안보 도전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가정찰국의 스컬리스 국장은 이날 연설에서 민간 영역과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런 계약에 따라 매주 1억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한 위성 이미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9일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성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은 외교적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북한과의 대화 접촉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류 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0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실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미한일 안보실장 협의 이후 6개월 만이며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이번 회동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등에 핵기술을 이전했던 파키스탄의 유명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후 합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핵 확산의 장본인으로 감시 대상이었는데 칸 박사는 핵기술 이전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이 85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칸 박사는 지난 8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몇 주 전 퇴원했다가 폐 손상 등 합병증이 악화돼 10일 오전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다고 파키스탄 정부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칸 박사에 대해 핵을 보유한 최초의 이슬람 국가로 만든 영웅으로 칭송하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그를 핵기술을 북한과 리비아, 이란 등 불량 국가에 팔아넘긴 위험인물로 평가합니다. 파키스탄은 칸 박사를 책임자로 공학연구소를 세워 핵개발에 착수했고 1998년 5월 라스코 산맥에서 5개의 핵폭탄을 동시에 터뜨리는 실험에 성공해 핵무기 개발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칸 박사는 1980년대 말에는 북한의 핵폭탄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제조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 기술을 전수하는 등 북한 핵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0여 차례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란과 리비아에도 원심 분리기 기술을 이전했고 이후엔 시리아에도 핵기술 지원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칸 박사가 1990년대 여러 차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관리들을 만나 우라늄 농축시설 설계도 등 핵무기 제조 기술을 전수했다고 밝혔으며 2003년 당시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칸에 대한 체포를 명령했고
칸 박사도 핵기술을 북한, 이란, 리비아에 넘겼다고 시인한 뒤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I also wish to clarify that there was never ever any kind of authorization for these activities by the government. I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my actions and seek your pardon. 칸 박사는 가택 연금 이후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2009년 연금 해제 이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정치개혁 운동을 하며 2012년 파키스탄 구국 운동을 창당했지만 의회 진출에 실패하자 이듬해 바로 정당을 해산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0일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중앙정보국의 칸 박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중 하나였다며 그의 대중적 이미지는 단순히 정부에 헌신한 인물이지만 사적으로는 왕족처럼 살았으며 작고 비밀스러운 왕국의 통치자처럼 행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1990년대 초 북한 공작원이 한국 청와대에 잠입해 근무한 적이 있다고 북한 첩보기관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뒤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민이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11일 영국 B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과 노동당 작전부 등에서 대남 업무를 담당했던 고위급 탈북민 김모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반 북한 첩보 요원이 청와대에서 5, 6년간 근무한 뒤 무사히 복귀해 노동당 314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했다면서 북한 공작원들은 한국의 다양한 시민단체와 주요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BBC 방송은 2014년 북한을 탈출한 김 씨는 현재 서울에서 살고 한국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그의 주장을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신원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한국 국가정보원은 탈북민 신상과 주장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90년대 초 청와대 5, 6년 근무 관련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9일 한글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린 가운데 유엔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해마다 10건에서 12건의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BOA에 유엔 사무총장이 매년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와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두 기구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와 연설 등 매년 10건에서 12건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별도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북한 인권 관련 주요 메시지를 한국어로 번역해 알리고 있다면서 한국어 구사자들이 우리의 모든 공공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도 최근 BOA에 청년 등 북한 주민들이 세상 소식을 몹시 원하고 있다면서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와 세계 인권선언 등의 번역본이 더 많이 북한으로 들어가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